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사랑, 일, 돈, 건강, 인간관계 선택의 순간마다 불안하고 미래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주 명리학입니다. 조선시대 왕족들은 운명의 흐름을 읽기 위해 전문적인 사주 연구부서 명과학을 운영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삶에는 일정한 흐름과 방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온 사주 명리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분석하며 운명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전통과 지혜를 담아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역술인 5명이 함께 당신만을 위한 백족 사주풀이를 완성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프시마입니다. 저는 총 6년 사주풀이를 하고 있고 사주궁합 소개팅을 하고 있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강의에서 우리의 삶을 읽어주는 도구인 사주와 그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알면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납득이 됩니다. 납득이 된다는 것은 나의 닮은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이해하기에 편리한 수단이 돼요. 내가 만약에 결과 추구형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표나 이제 결과에 집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제 좀 별로다. 그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재성이 없다. 재성은 목표나 결과를 말하는 건데, 재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아, 이미 이 사람은 그냥 애초에 사주 발자 자체에 타고나 있지 않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로써 이제 납득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 사주팔자 하기 전에 심리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심리학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아, 이 원리 때문에 저 사람은 우울하구나. 그 원리는 알겠는데 왜 나처럼 극복을 못하냐. 근데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 추구형, 뭐 목표 지향적인 그런 형태인데 그냥 저런 우울감을 극복하면 끝이걸랑요. 솔직히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심리학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냥 사주팔자를 뜯어보니 아, 납득이 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해하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사업장이나 뭐 직원 관리를 할 때도 눈여겨보기도 해요. 특히 뭐 대기업 CEO 분들도 많이 참고하십니다. 경호원하고도 같이 일을 할 때 사주도 많이 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제 연애를 할 때도 은연중 궁합을 보고 싶어져요. 처음에 썸탈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어떻게 물어봐요? 생년월일은 뭐야? 그러면은 기억을 해놓고 집 사주팔자를 펼쳐보면 아,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짐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나름 심리학 과학이라고 하는 이제 MBTI라는 그런 원리도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그냥 사람의 본능이기도 해요, 사실. 사람은 내 두뇌를 통제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합니다. 사주팔자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무시해요. 물리학과 전공이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과학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좀 분산돼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많구나. 이거를 그냥 자의식을 끌고 깨달으면은 사주팔자라는 원리가 과연 이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이제 명가학이라고 하는 따로 뭐 풍수질이나 뭐 사주팔자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선시대에서도 굉장히 심각히 바라봤다. 그 몇 대에 걸친 선조들이 그거를 단순히 샤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뭐 천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무속인처럼 되게 안 좋게 밑으로 봤겠죠. 그런데 이제 풍수질이나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부서를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왕족들도 납득이 갔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수단입니다. 그래서 괜히 샤머니즘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하고 무당은 다릅니다. 사주팔자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근간이 되는 음양오행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시에 이 네 기둥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과 운명의 흐름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생년, 월, 일, 시 이런 식으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 8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팔자라고 해요.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의 원리를 담고 있느냐. 이것부터 한번 봐도록 할게요. 먼저 처음에 하늘과 땅, 인간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사주 팔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뭐 머리겠죠? 머리가 이게 팔이고 뭐 이게 다리라고 치면 이 머리, 이 얼굴, 이 부분에 나타내는 것이 사주에서는 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뭐 생각, 본능, 그리고 보통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지는 사람으로 대입을 하자면 육체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는 뭘 담당하죠? 행동, 현실, 뭐 되게 이성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지는 행동, 현실, 이성적, 그리고 청가는 생각, 본능, 꿈,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음과 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실게요. 음과 양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모든 현상의 근본적인 것이 두 힘으로 대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밤과 낮, 뭐 차가움, 따뜻함, 해와 달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대립되는 현상을 선조들은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는 5가지 자연물을 확인했어요. 목, 화, 토, 금, 수 자연물을 관찰했습니다. 목은 말 그대로 나무, 화는 불, 토는 흙, 금은 금속, 수는 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원소로 구성되며 자연과 인간의 삶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선조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구성 요소를 가지고 사람의 운명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주팔자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연, 월, 일시, 금묘, 화실론이라고 해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인생의 흐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태어난 해에는 인생의 극초반기 0세부터 10대까지 그리고 월은 20대부터 40대까지 뭐 일은 50대 중반, 시는 말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일간이라는 것이 나를 뜻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한자들이 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간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은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대담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올라와서 자라는 큰 나무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흙을 뚫고 위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의 모습이에요. 제가 빅뱅 이론을 떠올려 보면은 운석이 막 이렇게 충돌을 해서 지구를 만들죠. 지구를 만들면은 땅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적의 환경이 됐을 때 생명의 흐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나무가 자랍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음과 양처럼 센 게 있고 약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대립이 되는 존재가 있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음과 양이라는 것이 대립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양이라는 것이 조금 발산하는 기운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음이라는 것은 조금 보수적인 느낌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과 양을 기준으로 글자가 나뉜다라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고 또 을목이 있습니다. 을목은 말 그대로 같은 나무예요. 나무인데 얘는 아직 화초입니다. 음은 뭔가 좀 약한 느낌이에요. 보수적인 느낌이고 아직은 뭔가 거대한 느낌이 안 되고 비교적 에너지가 약한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이제 화초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조그만한 화초. 생명력이 되게 강하고 기본적으로 비바람을 좀 맞아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유연하고 조화로운 성격, 뭐 인내심이 강합니다. 을목이신 분들은 나는 화초로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비바람을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니까 사람이 좀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병화일관 같은 경우에는 태양을 나타냅니다. 물성 자체는 태양을 나타내요. 그래서 활발하고 열정적이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의 성질을 지니고 있고 그냥 태양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간에서는 이제 정화라고 해서 촛불의 느낌을 내는 글자가 있습니다. 얘는 촛불이에요. 어두운 분위기에 딱 촛불 하나 탁 켜놓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뭔가 좀 개혁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기도 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화일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는 대지예요. 넓은 땅. 그래서 이 넓은 땅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많은 생명들을 품고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잘 감싸질 줄 압니다. 포용력이 굉장히 강하고 중재자의 역할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가 만약에 리더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사람을 잘 관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깔고 가는 게 무토이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현실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제 음일간으로 봤을 때는 기토가 되겠죠? 기토는 이제 작은 자갈들이 모인 되게 좁은 영역의 모래예요. 작은 자갈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섬세한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사람 자체가 실용적이고 성실하며 꼼꼼합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경금 같은 경우에는 바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큰 바위. 모래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땅이 압력을 가하면은 이렇게 뭉쳐가지고 강물 같은 걸 만들어내죠. 지구과학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뭉친 것이 암석, 경금이 그 다음 과정으로 봤을 때 경금이 바위를 나타냅니다. 강직하고 단호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물론 나머지 7가지 글자를 다 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금은 한자에서 보시다시피 매울신의 글자예요. 신라면 할 때 그 신 맞습니다. 이 신금이라는 것은 이제 바위를 이렇게 불로 지져가지고 깎아내서 만든 것이 신금인데 그 신금 자체가 완성된 케이스인 거죠. 보석 깎으면 보석 나오죠. 그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보석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약간 산전수전을 좀 많이 겪어야 되는 일간이에요. 인생 난이도가 높은 일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부터 성깔이 세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에는 금속을 녹이면은 액체가 되죠. 그 액체가 이제 임수부터 양간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임수는 말 그대로 넓은 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연하고 감성적이며 변화에 적극적인 형태를 취해요. 임수분들은 되게 사람의 포용력이 크기 때문에 뭐 산전수전 다 겪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마음을 여유롭게 잡자. 좀 내가 목표 달성에 성공을 했으면은 이제는 내면적으로 자아 실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임수예요. 그래서 임수 일간을 지내신 분들이 대체로 철학이나 이런 지혜와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선호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의 행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음일간 중에서는 이제 개수죠. 개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수는 음의 형태로 띄고 있죠. 중에서도 가장 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음일간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개수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느낌이 강해요. 되게 여리고 사람이 되게 한번 툭 스치면은 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신중하며 그 상황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특성이에요. 이분들은 되게 여리면서도 리액션이나 이런 것도 잘 받아주는 그런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일간과 일지의 관계를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일간은 개인의 중심 에너지, 즉 자아와 내면을 나타내고 일지는 일간과 상호작용하는 외부 환경, 사회적 관계 및 주변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조화를 이루거나 때로는 상충하면서 개인의 강점, 약점, 인생의 전환점을 형성하게 돼요. 이러한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그리고 나르제타는 일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음양오행론의 기본 개념, 인간과 하늘, 땅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라본 사주팔자의 의미, 그리고 청간과 지지가 각각 꿈과 이상, 본능과 현실, 행동, 이성의 측면을 어떻게 나타내는지와 일간일지 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해석과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기본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